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내해드릴 작업 지침은 의미분류 검수 보완 작업 후속 처리 작업 지침입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단어에 관해서 의미분류를 검색해서 집어넣어 주셨고 또 상어 검수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도 추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의미분류가 검색 결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엔 의미분류를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놓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제 작업들에 대해서 후속 처리를 하는 방법 이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의미분류를 검수한 거를 다시 처리하는 것, 그 검수 결과의 반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 분류 이후에 연구진에 의한 검수 결과의 반영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검수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검수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딱 요 IR 하나에 다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호 검수한 걸 또 다시 검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수 결과가 현재 요 IR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집중이 되는 IR에 집중되어 있는 검수 결과를 HR에 반영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검수 결과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리겠다시피 있지 않은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물체 유기체라고 있죠. 근데 또 밑에 생물체 유기체가 있습니다. 하등 쓸모가 없는 이런 것들을 지워가는 작업들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의미분류 이외 연구진에 의해 에, 없는 의미분류가 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것은 따로 지금 검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파일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만들었다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 검수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안치는 작업을 컴퓨터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안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자동 작업으로 안치게 될 예정입니다. 작업의 기본 숙지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기본이 중요하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IR에 있는 검수 결과를 H에 옮겨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작업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검수자들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작업을. 그래서 검수란의 내용, IR에 있는 내용을 옮겨올 때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IR에 있는 게 HR로 온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검수란에 보시면, 즉 IR에 보시면 이런 인트로덕션들이 언제나 있죠. 수정이냐, 추가냐, 재배열이냐. 근데 우리는 요건 참고만 하고 옮겨오는 내용은 바로 요 알짜만 옮겨온다. 요거는 그냥 이름표 같은 거죠. 이런 건 옮겨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듯이 요 꼬리표들은 검수 내용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참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숙지사항은 추가하고 수정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만 작업하면 크게 실수하게 되니까 언제나 의무분류 결과를 대충 한번 훑어봐야 된다. 즉 의무분류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시 검수한다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제 작업의 세부 유의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작업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숙지해야 될 것이 6가지 정도, 일곱 가지인데 사실 7번에 검수란에서 옮겨온 것은 곧 그 IR에서 온 것은 반드시 빨간색으로 지정해 달라. 뭐 이거는 뭐 여태까지 우리가 다 계속 반영해왔던 원칙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뭐 신경 써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여기에서 작업의 세부 유의사항에서 따로 크게 설명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건 6가지 사항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살펴보셔야 될 건 H열에 보시면 다 명사들이죠. 보시면 정치적 특징, 뭐 인식, 인지, 뭐 생물체, 유기체, 개인, 사람 다 명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독특하게 보면 동사형, 형용사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하다, 뭐뭐이다, 뭐뭐한. 뭐뭐 하다는 동사형이죠. 뭐뭐 한 이거는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의미 분류다. 그래서 검술안에 이거에 대해서 대체 그거를 잘못된 의미 분류이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대체하는 의미 분류가 없거나 혹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의미 분류는 현재는 어휘망에서 찾을 수 없다. 라는 식의 표시가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동사 형용사형으로 찾아놓은 거에는 그 의미 분류 검술안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없음이 곧 옮겨올 결과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끽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뻐하다, 만끽하다, 동사형이죠.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검수에도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명사형으로 만끽하다를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동사형이 나오니까 찾았겠죠. 자, 우리가 먼저 찾았을 때 이 하다 요 부분은 제외하고 찾으라 그랬죠. 왜냐면은 한자어를 우리는 주로 찾는 거니까 만끽 요거까지만 한자어니까 만끽으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만끽하다 쳐보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일단은 검수 결과가 반드시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찾았는데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없음 집어넣어주시고 이 없음을 복사를 해주셔서 이 HR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없음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옮겨온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달라. 눈에 잘 띄도록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근데 이렇게 옮겨온 없으면 어떤 것들은 많은 것들은 이미 연구진들이 만들어 놓고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쉽게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없음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없음만 찾아갖고 다 매칭시켜서 집어넣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없음이라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시는 작업에서 그거를 염두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형용사형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부정적이란 표제어가 있어요. 근데 의미 분류가 A,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A라는 건 형용사형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식이죠. 부정적, 부정적인, 뭐뭐 하는, 뭐 이런 거죠. 상보적, 상보적인, 부정적, 부정적인 등등. 요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명사형으로 새롭게 찾아놓은 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서 복사를 했죠? 여기는 건 과감하게 지워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붙여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빨간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이거 통째로 옮겨오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 없음 있으면 여기에 IR에 없음이 있으면 그냥 없음만 옮겨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의미 분류 결과 내에서 지워지지 않은 축소, 확장 부분.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쫙 의미 분류 복사해갖고 붙여놨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상호 검사하면서도 발견하신 적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안 지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지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반복된 단어는 지워줘야 된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복된 단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작업 중에 웹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2번 나오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 지워줘야 되면 지워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줄바꿈 하지 않은 거 줄바꿈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줄바꿈 하나도 안 돼 있죠. 당연히 이런 방식 줄바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축소 손실 실 이름 뻔하죠.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자, 이게 실수를 그 다음에 비용 났으니까 하나를 지워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말을 할 겁니다. 의미 분류 내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반드시 지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자,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쭉. 웬일인지 줄바꿈을 하나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보십니까? 축소 손실 이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워졌어야 될 게 안 지워졌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쉼표가 들어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줄바꿈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맡으신 분들은 뭘 고쳐야 될지 이미 다 알려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거 실수하지 말고 다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의미분류 내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반드시 지워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주 고질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의미분류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생물 유기체로 나온 건 거의 반드시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인지라는 단어도 인지 두 번이 나와요. 행동, 행위, 행동 이것도 아주 고질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행동을 지워준다. 매상, 매출, 판매, 매상, 판매 딱 보시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혹은 먼저 나온 단어는 남기고 이렇게 됐어요. 위에 나오거나 먼저 나온 건 남기고 아래 나온 거나 뒤에 나온 것 이거를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럼 예를 한두 개 보죠. 자, 보면 동조자라는 자, 그 표제어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물치유기체가 다행히 한 번만 나왔네요. 누가 지워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파일에 안 지워져 있으면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해볼까요? 인식, 인지.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행동, 아이고, 행동, 행위, 요거는 괜찮죠? 똑같죠? 요 밑에 나온 거 보면 행동, 행위, 행동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검수 결과가 IR에 없어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가, 채 덜 지운 거, 축소 확장, 뭐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 그 옮겨올 때 정리할 때 덜 정리된 게 있는가 반드시 살펴달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가 혹은 추가 요의 문제야, 수정 혹은 수정 요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검수란에 추가 혹은 추가요 밑에 기재된 의미 분류를 옮겨올 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유의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예요.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가 없어서 새롭게 찾아 놓는 경우 검수란 I에 있는 걸 H에 그냥 그대로 옮겨오면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죠. 등등하다. H열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놓은 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서 붙여놓을 게 없네요. 자, 컨트롤 V 해갖고 붙여놓으면 된다. 이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빨간색으로 고쳐달라. 그럼 여기 IR에 있는 건 뭐 지웁니까?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한꺼번에 이걸 지울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없음도 이렇게 와야 됩니다. 와서 빨간색으로
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여기 또 행동행위 보이네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추가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냐면 뭔가 HL을 찾아놓은 게 있어. 근데 뭔가 더 더해야 돼. 이랬을 때 사람 성격에 따라서 뭔가 더할 거, 즉 새롭게 찾아내서 더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만 기재한 경우가 있고, 야 이건 나중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면은 이게 원래 있던 거하고 새롭게 찾은 거하고 한꺼번에 같이 합쳐놓자. 그래서 번호도 ABC로 딱 분류를 해놓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면 단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수정하고 추가가 합쳐져 있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게 늘었으니까 무조건 추가 하나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정료, 추가요 이렇게 구분한 경우 수정료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니까 요게 행동이 지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뭔가 필요하다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A, B를 붙여놨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 추가요만 요 수정료 자리에 딱 붙여놓고 A, B로 분류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은 경우는 알아보기도 쉽겠죠. 자, 이런 경우는 다 복사해서 원래 있던 거 지우고 컨트롤 V에서 붙여놓는데, 자, 이런 거 필요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이렇게 빨간 걸 바꿔야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하고 새로운 의미 분류인 경우죠. 근데 좀 아까 본 건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좀 고쳤어요. 그죠? 아,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 분류만 한 경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자, 면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특이하게 해놨죠. 추가요 이렇게 해놓고 B부터 시작하네. B, C. 그리고 여기에 빨간 걸로 A를 붙여놨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H 저쳐도 안 붙여놓고 추가요 해놓고 면제 이렇게 되는데 관용 면제, 인허 허가 관용 면제 맞는 것 같죠? 면제 해방, 그다음에 권리 포기 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하고, 자, 여기도 줄 바꾸는 건 Alt 엔터를 치는 거죠. Alt 누르고 엔터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로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색깔 바꾸고. 요 추가요가 바로 새롭게 의미 분류만 기재한 경우죠.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 밑에 A, B, C로 구분해서 붙여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에 할 건 수정인 경우에도 이 사실 추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했어도 얼굴 바꾼 거니까 수정 아니냐. 그리고 또 이미 조사된 경우 플러스 새로 의미 분류인데 이미 조사된 거는 좀 고치고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의미 분류를 해갖고 한다. 이런 의미로 수정이라는 경우를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통째로 옮겨오면 되는데 이 구분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으로 넘어가면 다음 것 같습니다. 이 수정은 이게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집어넣는 경우도 추가라고 하는 수정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어서 완전 교체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정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수정은 작은 실수들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I하고 H를 보니까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지?
야, 힘이 있잖아. 힘. 두 번 바꿔줬잖아. 한 번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거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원래 있는 걸 지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복사해오면 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빨간 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간단한 것만 고친 것. 이것도 수정이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인데 뭐냐? 요건 어 A 부분은 고쳤고 B는 추가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다 고쳐진 상태로 나온 건데 원래 상태는 이랬어요. 이랬는데 요거를 지워버린 게 바로 요 A고 요 B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오고 원래 있던 걸 지우고 그 다음에 더하고 이런 코리백 같은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요거 찍기 전에 연습 삼아 연습했는데 그게 저장이 돼 버렸었네요. 자, 어떻든 이런 겁니다. 수정들은. 자, 여기죠.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 안에서 반복된 단어를 지우지 않았거나 하는 작은 실수를 고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된 의미 분류가 완전히 잘못돼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H하고 I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 다음에 추가의 의미가 있는 경우들 있죠. 방금 본 것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ABC가 H열에 있는 ABC가 순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순서를 바꾼 거를 수정이라고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 분류도 해보셨고 검수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그 내용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죠. 자, 통합의 얘는 뭐냐? 이미 조사된 의미 분류들 중 하나가 다른 의미 분류를 포함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일치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자, 무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통합료라는 게 있네요. 자, 보시면 요 A 거하고 B 걸 보시면 개체, 실체, 물체, 물건하고 똑같이 다 내려가죠. 근데 보면은 맨 마지막 줄만 달라요. 무선 전신, 무선, 무선 전화, 무전. 맨 마지막 줄만 달라요. 무선, 무전도 똑같고 무선 전신하고 무선 전화하고만 이렇게 합쳐지면 된다. 아래 열만 이렇게 쭉 나열해갖고 합쳐질 수 있다. 이래갖고 두 개를 통합해 놓은 거죠. 자, 요런 거는 요거를 복사를 하겠죠. 복사를 하고 이건 통째로 지워버리고. 그렇죠? 자, 색깔이 이상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지워지고 이렇게 복사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색깔만 밖으로 해놓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볼까요? 음. 자, 외장이 보시면 여기도 외장이 있고 여기도 외장이 있고 똑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